안녕하세요. 첫 단어부터 파악하는 영어 사용 전략 첫 단역의 튜터SP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만큼 실력이 잘 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단어를 연결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단어 그 자체로 의사소통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연결된 단어들이 만들어낸 의미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이미지로 형성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같은 경우에는 단어에 조사나 어미가 붙어서 책은 책을 이렇게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의미를 바로 표현해서 연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단어 자체가 아니라 의미 덩어리를 연결한다는 것이 우리말의 특징입니다. 그런 반면에 영어에서는 단어를 그냥 띄어쓰기 하는 것이죠. 그 의미는 순서와 자리로 연결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서와 자리가 곧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순서와 자리를 구분해서 덩어리를 이해하는 것이 영어 문법을 배우는 가장 큰 이유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말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상태에서 영어를 학습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영어를 우리말처럼 이해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영어는 주어 동사로 시작한다 라고 분명히 배워서 알고 있지만 실전에서는 제대로 잘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말의 의문문은 문장 끝부분에 뭐뭐입니까? 뭐뭐냐? 라고 조사나 어휘만 바꾸면 되지만 영어에서는 주어 동사의 순서가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문장 앞부분에서 바뀌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다 보니 영어의 의문문 만드는 것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또한 그거에 대한 연습도 제대로 충분히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렇다면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지는 대화 상황에서는 질문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 문장 말하고 대화가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명사를 설명하는 말을 뒤에서부터 해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은 명사를 뒤에서 설명하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그 명사를 설명하는 말을 다 듣고 난 후에 생각을 하고 이해한 다음에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대화가 힘들어진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를 영어적인 습관으로 사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영어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 덩어리를 듣고 있다라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영어 문장은 주어 동사로 시작하고 동사에 따라서 뒷부분에 목적어나 보어가 나오겠죠. 그리고 뒤에는 전치사나 접속사, 관계대명사, 준동사들의 연결어들을 통해서 의미 덩어리들이 차례차례 연결되는 구조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의식적으로 이해하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장은 발표 준비를 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상황을 나타낸 문장입니다. Don't you think? 너는 생각하지 않니? 라고 부정명령문으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think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겠죠. Don't you think it's good? 넌 생각하지 않니? 그것이 좋다라는 것을 여기서는 think의 목적으로 명사절이 온 형태입니다. 연결시켜주던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형태이죠. 그리고 대화하는 사람끼리 이에 대해서 서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 문장을 여기서 마무리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모른다라고 하면 그 it에 대한 추가 설명을 뒤에 덧붙이면 됩니다. it이 가리키는 내용을 to include라고 덧붙여서 추가한 형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영어 문장은 주어 동사로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문장 끝까지 계속 의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to include라는 것은 동사가 아니라 투부정사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include의 의미상 주어는 문장의 주어인 you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include의 목적어가 뒷부분에 따라 나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함하는 대상을 as many pictures as graphs as possible 가능한 한 많은 그림과 그래프들을 이렇게 해서 문장이 완결된 형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더 필요하다면 수식어구를 덧붙일 수가 있는 것이죠. 문장이 완결된 상태에서 뒷부분에 to help convey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부가적으로 추가된 수식어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사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앞에서의 주어 동사가 계속 이어져서 의식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돕는 주체가 의미상 주어가 you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convey의 목적어가 뒷부분에 따라 나와야 되겠죠. convey의 목적으로 the information, 정보를 덧붙여서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effectively, 효과적으로 부사를 추가한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을 앞에서부터 의미 덩어리를 듣고 이해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차례차례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읽고 듣고 말하고 쓰는 모든 것의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영어 문장은 의미 덩어리를 덧붙여서 추가해 나가는 구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어 문장이 주어 동사로 시작하고 동사 뒤에는 동사에 따라서 목적어나 보어가 나온다. 가장 기본적인 뼈대를 이루는 형태이죠. 또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 뒷부분에서 명사를 설명해주는 추가 어구들을 계속 덧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는 부사 수식어구나 형용사 수식어구를 계속 이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의미 덩어리들이 차례차례 이미지를 형성하면서 이어나가는 구조가 영어 문장의 구조다라고 들으면서 생각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차례차례 문장을 이어나가면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The indicator, 그 지표는 이란 뜻이죠. 그 지표에 대한 추가 설명이 of your ability, 당신의 능력의 지표는 is 어떤 상태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What you do, 당신이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는 with what you have,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당신이 하는 것, 그것이 당신의 능력의 지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one, 하나란 얘기죠. 뭐 중에 하나냐면 of the best ways, 가장 좋은 방법들 중에 하나, 그리고 어떤 방법들인지는 to 이하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To learn a foreign language, 외국어를 배우는 방법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not to be afraid,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 두려워하는 대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of making mistakes, 실수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다 라고 문장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의미 덩어리를 차례차례 이어나가면서 문장을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번 문장에서도 남대문 시장은 주어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서울에 있는 그것은 장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관계부사로 장소를 추가 설명하는 것이죠.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 다양한 많은 것들이 이용 가능한 형태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류에서부터 가정용품과 그리고 전통적인 음식에 이르기까지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이어나가면 자연스럽게 연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영어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